이번에 아나운서 유족을 맡게 된 이하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기 전에 제가 LA에서 12일을 더 있었습니다. 그걸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일로 사실은 가기 전날까지 인디언 아나사주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못했고 정확하게 저게 본질이 뭐지라고 하는 걸 캐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도대체 인디언 책을 읽더라도 이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뭐 아나사주 유적만 딱 해서 인디언 그것만 딱 해서 그 기술 알아보면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인디언들이 누구지? 그 사람들의 본질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도무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들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됐습니다. 뭐 정신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마치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적인 이야기, 뭐 시라든지 이야기, 뭐 전설 이런 얘기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그 이제 패배한 그 과정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만 주로 있었습니다. 보통 구상할 때마다 인디언에 관련된 책들이 한 10권 전후 그 이상 되지도 않더라고요. 미국사 분야의 인디언 책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터넷 자료를 뒤져봐도 그닥 많은 자료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영어로 된 건 좀 있었죠. 근데 한국어로 된 건 많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참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결론은 거기 가가지고 제가 잡았던 건 이거였었습니다. 도대체 인디언이라는 그 사람들은 어떤 감정으로 살아갔지 그 땅에서 만여 년 동안 그것을 잡아야만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기 전에 들었었죠. 근데 어떻든 간에 거기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광활한 대지를 보니까 맞다 이런 데서 인디언들이 느꼈을 그 느낌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뭐 지지를 하고 이런 거 관심이 없었고요. 오로지 그거 하나,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무슨 마음을 먹고 살았을까,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해피하게 되는 이 사람들의 최선의 방식은 무엇일까, 이것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철저히 그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조나 그 포코노 지역에 그 쭉 돌면서 그 광막한 지역 돌아봐야 뭐 그닥 아름다운 풍광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돌아다닐 때는 뭐 가서 그랜드 캐니언 보면 이게 이제 자지러지지만은 다니는 거의 비슷했어요. 단지 하나 내가 느꼈던 거 하나 얘기할 것은 이제 그 융기된 지역이라 이것이 침식돼가지고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캐니언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평탄한 지역이라 사방이 다 지평선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사방이. 웬만한 지역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디언들이 먹고대 살았을 텐데 거기에서 느꼈던 것들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대지를 보게 되면 대지하고 하늘하고 맞닿는 데가 우리나라처럼 희뿌옇게 희미하게 사라지진 않았어요. 대지는 대지대로 끝까지 가가지고 하늘은 하늘색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용되지 않더라고요. 느낌은 거기서 그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여기서 나랑 그 인디언이랑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대지라고 하는 무한함에 대해서 진짜 이거 감독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구나. 그것을 7일 동안 계속 돌면서 그거 느낌만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이야기들 이제 조금 감이 다가왔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친구들이라서 죄송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전설, 신화, 그 다음에 테일 이야기들, 그 다음에 춤, 무용, 주거, 시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간역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살았을 것인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인디언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접근하게 되는 순간 그것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포커스, 초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은 뭔가 안 맞는 듯한 별로 땡기지가 않는 어떻든 내가 일단 땡겨야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컷에 잡아 당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이렇게 갔다가는 또 그 한국 상황에서 내가 헤매는 상황이 있으니까 고유한
이러한 거에 헤매겠구나. 도무지 이건 잡아낼 수가 없구나. 그럼 맨날 글이라도 칼같이 써내야지. 그것도 그거 쓰고 그러면 이거 진짜 완전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남겠다 해가지고 이제 LA 도서관을 갔습니다. 가서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책이라도 있는지. 물론 일단 무대표로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거기 UCLA라든지 남가주대까지 가려고, 하여튼 거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은 다 가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남았었는데, 시립도서관을 딱 갔더니 딱 본 순간에 6,000권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사회에서는 진짜 몇만 권인 거예요. 인디언에 관련된 책들만 6,000권이 있었는데, 이것이 폐가에도 있었습니다. 폐가에도 꽤 많은 책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본 것은 6,000권은 개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됐다. 일단 도대체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건 처음부터 다 읽었습니다. 저도 책 한 것처럼 다 손에 가보고 제목 보고 목차 보고, 좋은 책은 그 포워드, 서문이라든지 이런 걸 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전략은 주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가면 영어 책 한 권 안 읽거든요. 배질금 짜증이 나고. 그런데 거기 가서는 오로지 한글은 다 이렇게 탁 빠지고, 오로지 단어 아는 단어 계속 연결하면서 그래서 또 무슨 뜻인지 잡아내야 되니까. 처음에는 버벅벅 됐는데 한 3, 4일 가니까 이제 그대로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들을 이제 해가지고 쭉 하면서 좋은 것 책들은 한 100권 가까이 찍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김현민 쌤한테 그대로 넘길 겁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거 목차까지 적어놓은 다음에, 요번에 글 다 써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디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달라고 그러면은 김현민 쌤이 드릴 겁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그거에 대한 연구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도서관 이외에는 가지도 않았고, 인디언 책 이외에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것만 해가지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보고를 하고, 거기서 느꼈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그 예를 들면 언어만 하더라도 300종, 그 방언까지 하면 2,000개, 어종만 해도 57어종, 그 다음에 대어종, 가장 큰 어종 묶음당한다면 6대 어종.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서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300개 언어들 사이에서는. 방언들도 멀어 떨어지면 통하지가 않죠. 그럼 서로가 따라서 이렇게 살아도 굉장히 많은 지역의 인디언들이 살았다는 얘기인데, 인디언들은 옛날 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기네들마다 족속마다 신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꽉 갔습니다. 이게 어떤 그리스 신화가 영웅 신화 대단하다는 느낌, 그건 뭐 예전엔 그런 건 아니다. 다른 지역마다 다 고유한 신화국의 삶의 이론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인디언들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순간에는 아주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한두 부족, 몇 부족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자기네들 신화와 전설, 그 다음에 이야기, 동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후손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주구장창 있는 것이 6,000권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책도 종종 있었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 많은 책들이 있었으면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한 큐에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왜 이런 전설 만들고 신화를 만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서 고민한 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그것을 나중엔 6,000권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악발이 생겨가지고 머리에서 본능적으로 이건 얘네들이 이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딱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믿습니다. 좀 굉장히 헬스했습니다. 12일 동안 그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이거 치면서 하면서도 얘네들 이게 뭐지? 그 화두를 가지고 놓치지 않고 계속 책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인디언은 요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춤이든 신화든 뭐든 간에 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는 일인데, 인간 자연관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자연관을 하니까 제가 인디언에 관련된 이야기도 핵심은 이 사람들은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가 하고 한 거였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인문학 한 것도 아니고 자연관을 하기 때문에 자연관 정도는 허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잡았는데, 그 자연관이 핵심이었구나. 그냥 자연관이 있으려니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광막한 대지하고 하늘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명료하게 끝까지 펼쳐져 있는 모습에서 그 사람들은 대지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않을까라고 하는 느낌이 그대로 관통되는 느낌을 가지고 나서 굉장히 해피했던 기억이 남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요. 자연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 광막한 대지를 마치 어머니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안방에 가면은 옷 다 벗고 속옷만 입고 잠자고 뒹굴고 가서 밥 먹고 온갖 걸 하듯이 그 사람들은 움막집이지만 가장 해피하게 안방처럼 여기면서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지가 바로 자기를 낳은 땅이고 조상도 거기서 올라왔고 이제 이런 신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에서 조상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엄청난 신성실 그 다음에 자연하고 하나가 되면서 느끼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전 부분의 그 전율한다고 할까 그러한 어떤 동일감을 느끼면서 느끼는 행복감 이것이 그 친구들의 거의 전부를 다 결정시켜 주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인디언 사진들 자료를 하면서 만장할 때 그냥 막 눌렀을 때 그때 느꼈던 인디언들의 그 사진들 그 1800년대 사진 찍은 사진들, 1900년 초에 찍었던 사진들 보면 그 사람들은 백인백 다 한결같이 진짜 생경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웃고 떠들고 뭔가 이렇게 미니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호 주관적으로 너 사진 찍어 나 이렇게 하면 이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을 그대로 보는 것처럼 그 자연 그대로 드러남처럼 그들의 표정들이 그렇길래 도대체 얘네를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진짜 원신 타입이지? 아까도 그 얘기했는데 그런 느낌이 굉장히 생겨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동화되는 거기서 기준점이 나올 때 이 사람들한테는 그 샤크한 면이라든지 시빌화된 문명화된 모습은 없었지만은 자연하고 하나 된 부분에서 얘네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졌고 거기에서부터 춤이라든지 모든 예술, 주거, 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히 거기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깨는 것은 자연과의 관계, 자연관이구나 하는 생각을 잡은 걸로 일단은 인디언에 대해서 12일간 거의 LA 식구를 통해서 고생한 그 결론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박수. 예, 박수. 그다음에 해외 학습하면서 풀코스 뛴 분이네. 좋아요. 저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박 박사님 몽골 갔을 때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11도 안 하고 나왔었는데 네? 그 남아있어야지 그 몽골 다 유조심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강화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그 자연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은 아나사지 문명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 주어진 거고 아나사지는 그 문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책을 기술한 것은 글을 페이퍼를 제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금부터 그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갈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인디안의 자연관을 통해서 그들의 춤이라든지 댄싱이 엄청 족속들마다 부족마다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전부 다 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뭐 예술, 안각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관이 어떤 세계의 자연관인가를 끄집어내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마 그게 이번 책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일단 페이퍼 작성한 다음에 그 적절하게 시간 되고 한다면 그게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 아나사지인 것 같습니다. 아나사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고 한다면 차코 캐년도 아나사지 문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그 유승우 그 학생이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차코 캐년 한다길래 그것은 부분별로 하나의 차코 캐년의 세밀한 부분들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아나사지 문명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스케치할 수 있는 글을 좀 써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정도에서 아나사지 글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밤잠을 설쳤습니다. 한국 주간에 또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이야기는 요 아나사지로 가는 길인데 요 앞에 있는 문제의식 자연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고 이게 한 45페이지인데 별로 좋은 글은 아니고 어제 땜빵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제출용으로 쓴 겁니다. 우리 선생님 붓을 들었다 하면 그냥 기본이 A4 10장이야. 그냥 들었다 하면. 예, 요것을
PT 자료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어떻든 아나사지라고 하는 문명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그냥 스케치 정도입니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나사지 유적이라 문명이라 뜻이고요. 어디에 있던 것인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어떤 것들인가, 주요 특징이 무엇인가, 어떻게 전승되었는가 라는 이야기를 아마 중심으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아나사지라는 말의 뜻은 나바호의 말입니다. 나바호는 그 옛날에 그 프레브로 그 아나사지 문명이 있는 지역에 북쪽 캘리포니아 북쪽 자와 북서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입니다. 알래스카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13세기 이후에 내려온 새로운 부족이죠. 언어도 틀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옆에 부족들을 호피족이나 주니족 이런 팝하고 이런 부족들은 다 푸에블로 그 문명에 전수하는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적들과 일정한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들의 조상이란 그거로 아나사지라는 말을 거의 다 붙여버린 거죠. 콜럼버스 도래전의 고대 인디아 문명이고요. 1300년 전부터 700년 전에 북미 남서부 지역의 문명입니다. 보통 푸에블로 문명이라고 한다면 AD 100년경부터 지금까지 그 타운을 형성하는 그 일관된 흐름에 있는 문명을 푸에블로 문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아나사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1300년, 그러니까 AD 700년에서 AD 1300년 사이에 그때 만들어왔던 문명을 특정해가지고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푸에블로 문명의 하위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부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나사지와 푸에블로, 아까 얘기를 했고요. 아나사지 문명이 현재 푸에블로 사람들의 조상들이다. 요 얘기했고, 지금 이제 그것을 어떻게 구현했냐면, 왜 이런 사람들이 서로 연관하게 되었던 민족지적 유사성을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사람들은 같은 그 계통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나사지 문명은 좀 약간의 대단히, 저도 1000명, 2000명 했는데, 지금 사실 몇백 명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작은 사회 단위로 같다는 얘기인데 지금 푸에블로 문명 마을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이제 가문을 들고 그러니까 큰 농사를 그 한 지역에서 그것을 똑같을 수 없으니까 다 분산돼 버린 거죠. 아나사지 여기는 포코너 지역 요게 중심이라는 얘기 저번에 한번 했던 게 있고요. 인바이어먼트인데 그냥 사진 한 장 넣었으면 이렇게 척박한 사진이다. 우리가 봤던 이제 그 정도만 넣으려고 일단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스케치 정도 해준 걸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요 지역 주로입니다. 요게 바로 캐년이고 요것이 바로 메사버드입니다. 요것은 아나사지 문명은 푸에블로 문명은 사우스 웨스트 남서부 문화 영역의 또 일부분입니다. 남서부 지역의 문화는 푸에블로 문명 외에 여러 가지 문명이 있죠.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요것이 그 당대 아나사지라고 문명이 있었던 옆에 모호요, 모골론 하는데 스펠링으로 모호요이라도 스펠링을 익히더라고요. 발음으로. 그다음 여기서 호캄이 있는데 이때가 비슷한 시기입니다. 700년부터 1300, 1400, 1500년경에 있었던 근데 같은 계열의 그 어도비를 사용한다든지 같은 건축 양식을 가지고 정비 생활한다든지 가지고 같은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에블로 문명을 이 세 가지를 다 가르친 것이죠. 언제 만들어졌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쭉 여기서 사람이 사는 것은 BC 7000년부터 쭉 지금까지인데 주로 아나사지 문명은 여기 700년경부터 요 1300년경까지 이것을 아나사지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바스킷 메이커는 이렇게 바구니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건축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도비를 해가지고 쭉 높이 쌓아 올린 게 아니라 움막집이라고 하는 이렇게 땅을 좀 파고 옆에다 그냥 이렇게 석가래 비슷한 걸 깔아버리는 그 초기 형태가 되는데 그것을 그 당대를 바스킷 메이커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00년경 이후부터 이제 근대 푸에블로 문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든 것인가? 뭐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은 아나사지라는 사람인데 농법은 건지농법. 건지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에서 짓는 농법이라고 합니다. 주로 옥수수라든지 호박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옥수수라면 지압적인 과정과 준비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일반 예전한 채집 단계보다는 지압적이 되겠죠. 이제 그다음에서 그냥 이렇게 번역은 그냥 했습니다. 극단적인 관절염이 증도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걸 주로 먹어가지고 관절염이 많이 생겼나 보죠. 조사는 안 했습니다. 자, 에그리컬처는 뭐냐면 주로 옥수수, 알, 옥수수, 그다음에 호박 종류입니다. 그리고 메론인데 왜 얘가 끼어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어떤 사진은 잡아냈는데요. 그래요. 어쨌든 다른 사진은 다 배치할 겁니다. 예, 그러다면 이제 여기서 간단한 사회적 이런 얘기는 해줘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 연장자가 중요한 권력을 가지고 모계 사이가 연장자는 출장이 되면서 키즈메 페이프트는 뭐냐면 친척들, 친지들이 공물을 바치는 형식이다. 공동 작업을 했다. 그 다음에 인형물 같은 경우 있으면 요 밑에 좀 글귀 기억나는 글귀는 이제 같은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정교한 의식 이런 데 사용을 많이 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들 이런 것이 있고요. 주로 뭐 여기에서 보면 도로들이 갖다 대는데 무역로라든지 종교적 정치적인 어떠한 그 일을 위해서 혹은 레귤레이션 지배에 위해서 온 벨리언 멕시코 계획이라는 것은 터키석이라든지 흑요석 같은 경우도 그때는 당대는 주얼리가 그랬죠. 보석 비슷한 것인데 이때 요것들이 여기서 많이 발견됐는데 영국에서 무역로가 도로가 무역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추론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는 이제 신권 정치인데 주로 사제들이 제기를 했는데 달력을 해. 타임키퍼는 시간을 딱 분수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이 하지다, 공지다, 무엇을 하라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타임키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프 추장이라든지 프리스트 상여 계층에 있는 즉 신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 상층 계층을 하며 그 다음에 천문학적인 건축적 특징이 있는데 아까 그 이승우 학생이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예, 거기에서 그거 왜 시기선택과 일정관리를 하고 대력에 의한 조절한다. 역법에 의한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 이 당시 아나사지의 우주론은 다층론적 우주론인데 뭐냐면은 대지를 아까 대지를 굉장히 존중했다고 하는데 대지대는 간보주입니다. 무조건적인 승부인데 거기서 4개의 계층이 있다고 합니다. 1층, 2층, 3층, 4층인데 4층이 현재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세계가 새로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최상위 세계 4층 세계는 4세계, 4대지 뭐 이런 뜻이가 되겠죠. 이것은 영원하고 신성의 세계를 사이에서 이동하는 것이 시파프레아드 구멍입니다. 자기네들 대지에 살았을 때 구멍을 뚫고 거기서 다녔기 때문에 그 구멍을 신성시 여긴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구멍을 통해서 신성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죽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다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런 구멍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우주관.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모든 것들은 불활로 애니메이션 토템으로 다 됩니다. 이 친구들은. 4개 세계, 각 세계는 1, 2, 3세계는 파고를 결말나지만 4세계 현재는 영원하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주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영내는 뭐냐면 의뢰는 영내는 그 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할 때 역자가 되기도 하고요. 역사할 역자가 아니고 그 인력할 때 역자인데 그 캘린더에 따라 가지고 예를 집행하는 것이죠. 동지 하지 후에 태양 대도가 반복한다. 우기 여름 시즌이 되게 되면 무조건 호피족.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뱀추인데 뱀추라는 건 비가 좀 많이 알아. 그 땅이 마른되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풍년이 좀 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뱀춤춘다 뱀들 다 내보내 살려서 다 보내버립니다. 아나사진들은 근데 풀과 정확히 같지만 매우 유사하다. 아까 얘기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카치나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신명이 나왔는데 신명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것을 어떤 상정화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인형들이 아니라 마스크를 써가지고 나타났다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안각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마스크를 쓴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 바로 조상들이 보여주는 거죠. 후손들한테. 그래서 이런 카츠나 조합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기억을 돕는 바로 교육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카츠나의 이름으로 온갖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츠나 종류도 그만큼 무한히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저기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바로 방법이고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츠라입니다. 이게 현대 형태고, 카츠라는 것은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조각을 하거나 이제 그다음 거기다가 그림을 입힌 것이죠. 근데 좀 현대는 좀 현란합니다. 뭐 천으로도 막 이렇게 하고 좀 정교한데 옛날에는 그 목재를 이렇게 깎아서 그냥 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키바 건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그 공동 의뢰하는 곳인데 처음에 초기에 태어났을 때 초기 문명이 지어졌을 때 그 땅을 싹 다 거기다 살짝 덮은데 거기서 추운 지역이라 겨울철에 거기 굉장히 따뜻하고 거기서 안온함을 느꼈죠. 그다음에 대지에 대한 감복이라는 걸 통해서 대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 안방이라고 느꼈던 거. 그러니까 거기 그 공간을 굉장히 신성시도 나중에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멍집이죠. 피트하우스. 지금까지 계속 구멍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오래 살다 보니까 지구전 조상들을 쭉 살아왔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성시를 계속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신성시가 고ran 키바 건축을 해놓고 이것을 아주 신성한 의뢰를 집행하거나 자연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교제 장소로 되기도 하고 신성 존재에 출연하는 왜냐하면 구멍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파프라고 하는 게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 키바는 뭐 어떻든 간에 남자 이제 성도 있지만 세속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남자들의 동호회 의사하고 여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가카 얘기하는데 안가카 이야기는 이 얘기를 왜 중요시 여겼냐면은 도대체 저 친구들은 말은 하는데 문자는 없는데 문자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가 만 생각해봐도 얘네들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데 말로 구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렇게 큰 도시에서는 뭔가 이렇게 말로 하기에는 좀 복잡하잖아요. 다양한 데 사람들을 위해. 그럼 이 친구들한테 무엇인가를 의미를 전달하거나 뭐 이런 걸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생각해봤더니 안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각화에 대한 글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관점을 끌고 가는 책은 없고 주로 예술, 이 친구들 예술 감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이 당대를 서로 소통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어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있었으면 자기들 역사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한눈에 보여주는 것은 그 바로 뒤에 있는 절벽에 가서 이 그림 봐라. 우리가 조상이 언제 됐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고 쭉 설명하게 되면 자기들의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정당성 같은 경우가 획득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보다는 아까 문자 역할로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것들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슈퍼노바 한 것, 1954년경에 있었던 슈퍼노바를 그렸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이 이야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각하는 계속 넘어가고 여기 제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진짜 얼마나 그렇게 하는 것인가를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아나사지에 대한 다양한 어떤 것인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많은 것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문제는 우리는 봤지만 안 간 사람들은 못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하면서 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것은 이제 도자기가 아니라 이제 토기, 독이라고 하죠. 자기충 가면은 저번에 대충 누구한테 들었는데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자기가 도자기가 굉장히 그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혁명적인 역할을 했다. 웬만한 기계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것을 불러일으키는 그거 물품이다라는 즉 도자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순노권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기억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한번 써가지고 이 친구 아나사지 문명이 상당히 수준 높은 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끄집어 내보려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정신적인 부분, 이제 자연과학 얘기할 때는 거기서 이제 기하학적 문명이라든지 주로 문양에 관련해가지고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요 이야기는, 요것은 뭐냐면 옥수수를 가는 겁니다. 갈아가지고
옥수수를 이렇게 돌멩이로 해가지고 밑에를 갈아가지고 그것을 가진 다음에 이것은 피터스 구멍지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전시된 거죠.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기 이제 잘은 보이지만 이게 바로 그 밀가루 갈던 거고 이게 화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을 떠오거나 뭐 여기에서 곡식이라든지 이런 거, 빵 이걸 집어넣었다 뭐 그런 식으로 추론 일단 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갈게 되면 이제 깊이라고 해가지고 옥수수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이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옥수수를 갈은 걸 가지고 나서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빵 종류 비슷한 것을. 그래서 이게 옥수수가 주식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요. 주로 이제 도자기 종류입니다. 여러 가지 도자기가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쭉 하고요. 그 보니토도 사실 초기인물에 거의 다 무너졌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복원해가지고 그걸 땜질을 해가지고 어느 일정한 히테어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복원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어떻든 이런 지역이 그 지역에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몇천 년, 한 2,000년 이상을 이어왔어요. 적어도 푸에블로 문명이라고 나타난 700년 전부터 지금 1,300년 가까이, 1,000년 가까이 하여튼 유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런 걸 남기고 사실은 한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몇백 군데 이상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지역입니다. 지금만 해도 내가 파악한 거에도 적어도 100군데 가까운 정도의 푸에블로 유적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마 몇백 군데 정도는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보면 다 있지 않겠냐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뉴멕시코 대학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거기 조사 발굴한 이치들이 한 2,000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했는데 또 보통 못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몇백 군데도 더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데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있었다, 다양한 식의 비슷한 유형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에스칼레토 아즈텍입니다. 아즈텍 또 이건 다 이거 복원된 겁니다. 우리 갔던 그 차고 캐년 그 유적에 있던 그 일파들이 아즈텍으로 옮겨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거의 하루 가니까 그 복적이 있어요. 아즈텍문화 아즈텍이 아니고 지금 저 차고 캐년 그 위에 그 아즈텍도 지나갔으면 네. 차고 캐년이 그 700년도부터 1150년도까지 거기 있고 거기가 건조한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된다. 메사버드나 이런 쪽으로 아즈텍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빠지고 나서 아즈텍에서도 1300년경에 강이 오니까 더 밑으로 리오 그란데 강가로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몇 단계 이렇게 이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데 왜 당신들은 거기 가면 그 우리 빵빵한 데서 살지 않느냐 했더니 조상이 있는 데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후손들이 얘기를 했답니다. 조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물할로 무신, 그 다음에 그 샤머니즘, 이 온갖 것들이 다 살아있는 거죠. 온갖 형태로. 그러니까 특별한 뭐가 또 특징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특징져서 뭐래든 이거가 아니고 모든 건 살아있습니다. 하여튼 아주 재미난. 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그 마추픽추 쪽에 마야에 가봤더니 잉카에 그거는 그게 달력 카렌더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그 계절마다 무슨 명절이 되면 자기 조상 할아버지 그 미라를 비단옷 딱 입혀갖고요 온갖 장식을 해갖고 그 축제할 때 맨 앞에 이렇게 행렬을 보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 산자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남미 문화가 아주 독특한 그런. 아즈텍 유적이 다 이거 복원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폐허 비슷한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형태를 조금씩 다듬고 쓰러지지 않게끔 하면서 좀 쌓아 올린 부분도 있고요. 아즈텍 그냥 보면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문양을 하고 나무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했다 뭐 이런 정도. 이것은 아즈텍, 이것은 허바드 트리올 키바 아즈텍 안에 있는 것이죠. 아즈텍. 자, 그 다음에 이게 차코키냐는데 아까 설명했고 이것은 파자다 뷰테. 뷰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시타크 스타일 평평한 그런 뜻입니다.
그 키보 안에서 했던 어떤 종교식의 어떤 구체적 자료들이 있나요? 이렇게 있는데. 예, 그 무조건 뒤져내겠습니다. 그러시면 도대체 뭐 어떤 걸 했는가? 예. 썬돼가지고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 이런 곳을 마치 그 단도처럼 생겼다. 대거가 단도거든요. 썬대거가 있는 것에 따라 가지고 하지, 그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곳을 알려주는 그 타임키퍼. 이거 여기 맨날 가서 한 사람이 요것만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이다. 즉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관 얘기했을 때 이게 태양이라는 이야기를 중시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태양이라든지 별들이라든지 하늘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우주 현상도 사실은 살아있는 것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 보면은 막 까무쳐요. 깜빡깜빡. 이 정도까지 느끼면. 그 내가 왜 거기 가서 놀라운가 하면은 자연을 받아들이는 이런 풍요로운 것이 이렇게까지 넓을 수 있는 것인가. 모든 것들을 그냥 싹 쓰러뜨릴 정도. 우리가 문명이 대단하더라고 뭐 마취를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바라는 건 그보다 더 경악할 만한 또 이제 숭고감이라고 할까 이런 걸 느끼면서 살아갔다는 사람들이죠. 숭고감을 가진 인간들일수록 좀 비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인과 비교했을 때 시계의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신이고 야만이고 뭐 그냥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행복한지 우리들이 행복한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하고요. 이것이 이제 음악이다.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채트로 캡처인데 채트로 캡처는 바로 그 보니토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니토 같은 경우는 거기서 키바가 굉장히 많았었죠. 몇십 개의 키바가 있었는데 그렇게 뭐냐 거기서 온갖 의뢰들인데 주변에 있는 마을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와가지고 공동 의뢰나 이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보니토 안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아마 특권층이나 혹은 지배층 혹은 그런 사람들 거기에 혹은 봉사하는 사람들 나머지 주변에 지터들이 엄청 많은데 채트로켈들도 그 부분 안 하고 또 이렇게 큰 키바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그 높이 1층, 2층 높였다는 뜻이고요. 이 카사 링크 나다는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훈계로 30분간을 먹었거든요. 저 올라가요. 좀 올라갔습니다. 네, 거기입니다. 흉고파비, 킨 클래스도 여기가 다 그쪽입니다. 샤코키나 그리고 이게 1054년 축구만 아까 얘기했었죠. 페트로글리프스는 이것은 안가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안가크가 있다는 거죠. 거기 뒤에 벽이 있는데 무수히 이렇게 있었던 거가 많이 있었던 거고 그때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스톤 서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아호루인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스페인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프로글렛이 약간 연식해졌던 게 사실 뭐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건 장수 메사바드에 있습니다. 이것은 스프스트리 우리 여기만 갔었죠. 여기만 갔었던 거고요. 여기 이제 메사바드에 있는 그 계곡에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클리프 팰리스 절벽 궁전 혹은 벼랑 궁전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던 절벽 궁전이고요. 자, 뭐 비슷한 사진 몇 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썬타워 거기 절벽 궁전이고 그 지역이 여러 개가 빌리지가 있었습니다. 스프스도 있고 저기 그 클리프 팰리스도 있었고 있는데 그 지역에 뭐가 있었냐? 요 지역입니다. 파뷰 빌리지 마을에 가게 되면 요게 하나하나가 바로 마을입니다. 여기에서 썬타워가 거기에 있었던 거고요. 파뷰 리저버는 그 저수지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저수지 역할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레저버라고 돼 있으니까요. 자, 파뷰 아까 그 지역입니다.
그게 메사보드 지역에 있는 일부분입니다. 파뷰 빌리지다. 이 코요테도 그 파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콘 그라이디, 그라인딩. 콘을 가는 뭐 상자 이런 뜻입니다. 코요테 빌리지 하고 파이프 스라인 하우스 넘어가고 이것은 메스밀 페트롤리고 왜 이제 막 진짜 장수 치우려고 많이 노력했네요. 이것은 썸프리트의 키다. 썸프리트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이게 스프루스 우리가 갔던 데입니다. 여기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거의 하나가 되더라고요. 타워하우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이것은 이제 메사보드 지역의 다른 지역에 그랑 퀴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그냥 이러한 유물이나 이러한 키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얘기했던 대로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푸에블로 유적지가 아나사지 문명에 담긴 것이 무척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거기에 사용했던 도자기고요. 그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문명을 이루고 살았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도자기를 무척 많이 일단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이제 돌도끼입니다. 이게 스페인이 가기 전에 금속을 다룰 줄 몰랐습니다. 보통 도자기인데 도기는 700도에서 800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는 1200도가 넘는 건데, 보통 1000도 이상이 돼야지 이제 그 금속, 청동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아직 금속을 다룰 줄은 몰랐고, 그래서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실 돌도끼인데, 돌도끼를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맥슈엘 뮤지엄이라고, 맥슈엘은 뉴멕시코 대학에 가지고 있는 박물관, 여기 있네, 멕시코. 여기 있는 곳인데, 거의 민브레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곳은 카사 그란데인데, 카사 그란데는 저 어디냐면, 아까 호오카 지역이니까 여기서는 아까 흑백이 아니고, 민브레스가 아니고 주로 채색이 들어가 있는, 약간 이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콘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엣지 오브 세더러스. 이게 엣지는 끝, 뭐 이런 뜻이잖아요. 세더러스, 뭐 이런 마음 그런 뜻입니다. 시다스 되게 시다스. 굉장히 많았어요. 나무 봤잖아. 그 산에 노상 있는 나무. 그 나무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 산 전체가. 여기도 뭐 이렇다라고 한 것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같다. 여기 이제 아틀라틀이라고 해가지고 창을 던지는데 뒤에다가 뭐 고무줄 비슷한 고무줄은 아니지만 그걸 끈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던지면서 하면서 그 공을 이렇게 하니까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날아가시는데 화살과 같은 역할을 하는 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파스킷을 만드는데 파스킷은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유카라고 하는 독특한 이제 그 선인장 비슷한 것인데 그 선인장 그걸 이제 섬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인데 아마 그런 종류를 해가지고 이게 바스켓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나이테 얘기인데 어떻든 간에 과학적인 이야기니까 저번에 박문호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하고 요거 페트렛 리듬이라고 하는 거 요것인데 이것은 뭐 그닥 어려울 건 없습니다. 나이테가 그 시기마다 자라는 정도가 틀리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관측하게 되면 그것을 연도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것은 오히려 나이테에 되는 것은 그닥 어려우진 않은데 이것은 이제
펜넷이라고 하는 그 야생 들쥐에 있는 것인데 야생 들쥐가 그 주변에 있는 걸 뭘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망을 이제 자기 그 보금자리에 걸 만든다든지 정확하게 펜넷이라고 하는 그 보기에는 거기서 이제 그 당대 그 주변에 있는 수십 야드 안에 있는 그 있는 식물 생태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안에 보존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라든지 혹은 동물들이 먹었던 거, 배설물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펜넷에는 이렇게 오줌을 넣게 되면은 그게 굳는다라고 합니다. 그 굳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막지대고 거의 이렇게 해서 비가 특히 또 안 오는 이렇게 절벽 같은 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수백 년에서 천 년을 간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역추적을 해가지고 그 당대 식생대,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언제 이 가뭄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연구하라고 했는데 뭐 사실 이거에 대한 연구는 별로 못하고 여기 딱 한 장만 갖다 놓고 대충 감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시된 펜넷 찍어 왔었는데. 네, 다 찍었어요. 찍었어. 네. 저기 이걸로 아마 사진 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입부에 우리 저 여성 선생님이 그 전체 공부 방향을 그 인디언들이 그 대지하고 하늘 끝없이 펼쳐지는 걸 적어서 대지의 그 신화라든지 도대체 사람들이 인디언들이 저 끝없이 펼쳐진 평원을 보고 어떤 세계관을 가졌을까 그 출발은 아주 정확해요. 상당히 맞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간단해 어떤 환경에 접했을 때 그 환경이 갖는 유니크함을 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수천 년 지나도 동일한 인류가 딱 섰을 때 동일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그 포코노 이런 데 가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럼 또 한 가지 이런 걸 쭉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해보면 돼요. 제거하면 뭐 50년, 100년쯤 들어갔을 때 삶에서 뭐가 중요해지는가가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은 그렇지만 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골 마을에 가보면 저 국회의원 딱 되면 뭐냐면 달력을 이렇게 선물해요. 기억나십니까? 네. 시골 친구들 아직 놀러가고 우리 집에도 그렇고 달력을 총 달력 아주 숫자 크게 적힌 달력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1년이 시작하잖아요.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런 것들. 지금은 우리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촌스럽게 그런 달력 안 붙이지만 조금 고대로 가면 조선시대에도 농가 원령가라 해갖고 1년 그 24절기 농사 짓는 그 시기를 농악의 노래를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그걸 암송을 했거든요. 조금 더 하면 그게 조선시대에도 수백 년 들어가면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계절의 바뀜을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지만 고대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돼요. 다시 하면 이번에 경주 와서도 아버지가 그 책력을 해마다 책력을 보시는데 혹시 책력 보신 분 있어요? 책력이 무슨 책인지 알아요 혹시? 사주팔자부터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있지만 예, 우리 선생님이 잘 아실 거예요. 예. 만세력 책력을 보셔야 돼요. 책력을 내가 이번에 가서도 내가 아버지한테 쭉 다시 봤는데 책력을 넘겨보면요 24절기가 다 나오고 옛날 고대 사회의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사실 궁합 보는 것도 나오고 날짜에 그 날짜별로 기lun이 다 그 나와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것도 다 나와요 그거에.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게 이제 뭐 너무나 흔한 자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갖고 중요성은 모르는데 고대 사회를 가면요 또 지금 선대적 그게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 동지 이거를 정확히 잡아야 1년의 그 기점들을 잡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조금 고대 사회로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지금 저 젊은 사람들한테 뭐 저도 아직 젊지만 성경 이야기하면 잘 모를 거예요. 성경 이야기. 성경 알아요? 지금 성경 저 장난스럽게 좀 그런데 혹시 그 90도 올라가고 불 붙여보는 거 본 적 있나요? 네. 저 명절 나가면
지금 아버님이 80 너신데 아버님 젊었을 때 그 집신 만드는 이야기 계속 들어요. 숲 굽었던 이야기, 집신 만들었던 이야기. 지금 저 초등학생도 모르죠. 집신 만들어갖고 그 집신을 옛날에는 뭐 지금부터 지금 한 80대 되는 분들은 집신 그러니까 20대까지 집신 만들어갖고 그걸 팔기도 하고 그거 어디 멀리 여행 갈 때 신고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우리 아버지 때가 지금 집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만약에 시계를 여러분들 한 100년 더 들여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당연시 하는 건 깡그리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를, 그러니까 그 박자세의 공부라는 것들이 그런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팩타를 완전히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드러나요. 지금 보면 시간이라는 개념, 선대제라든지, 그 다음에 저 메디슨 있잖아요. 메디슨 휠, 그걸 조사를 안 하셨는데, 메디슨 휠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남미나 저쪽에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요.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자연과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명확하고 물질주의 개념이 확실한데, 그건 안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사람이 같이 있어요. 저 수없이 그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보통 그런 레벨이 아니고, 달의 궁전, 태양의 궁전 하잖아요. 마야에. 그 부조에 그 피라미드에 새겨진 조각을 보세요. 그 다큐멘터리 보면요. 포로가 돼갖고 줄을 쫙 서 있어요. 무슨 줄인데? 심장 꺼내는 그 자기 죽음으로 가는 길을 서 있는데,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부조에 걸리는 수백 명의 그 노예들, 그 잡힌 전쟁 포로입니다. 포로들 얼굴에 공포에 질린 얼굴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어릴 때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 마야 문명에서 전쟁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전쟁하는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뭐 석유나 이런 것도 하면 전쟁을 하는데 고대는 그거 아니에요. 남미에서는 뭐냐면 포로를 생포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로가 뭐에 쓰이는데? 신한테 제물을 바치는 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포로로 잡혀갖고 신한테 제물을 바치는 걸 당연시 생각하고 그걸 떳떳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의 목표가 사람을 잡아갖고 심장을 꺼내갖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 태양한테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데 간단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한데, 남미를 이해하는데. 태양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뭐야? 태양을 만들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미 신화에. 그래갖고 신들이 모닥불을 둘러갖고 회의를 하다가, 근데 태양이 없었대요, 우주에. 그 태양을 만들자니까 어떤 신이 한 명이 내가 태양이 되겠다 하면서 모닥불 속에 끼들어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에 태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신이 이제 죽어갖고 태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이 다음날 안 움직거리는 거야.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태양의 신한테 물어보니까 왜냐? 왜 안 움직거리냐 했더니 동력이 없었다는 거야. 자기가 동력이 없으면 못 움직거리는 거야. 동력이 뭔데? 움직이는 힘이 뭔데? 했더니 인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들으면 마야의 신화잖아요. 누구나 아는 마야의 신화예요. 근데 잘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신화하고 현실 삶을 구별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 못하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데 그때는 그게 명확하게 삶과 죽음의 세계가 구분 안 되는 세계. 그래서 그 중남미 쪽에 그 노벨 문학상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유럽이나 아시아 문화권하고 독특하게 중남미는 근세까지도 그러한 삶과 죽음이 혼돈된 세계관이 문학에 그대로 팽배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 세계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계 문학에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삶과 죽음이 명확한 거는 동양 문화권이나 유럽 문화권에 갖는 최근의 모양들이라고. 고대 사회로 가면 그것조차도 거의 다. 그래서 내가 아까 궁금한 거예요. 키바에서 도대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누로사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과학에 소위 말해서 신경고고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구석기 시대 때 100만 년 전에 3만 년 전에 우리 인류들이 도대체 의식 상태가 어떻게 했는가. 그들 삶이 도대체 가장 중요한 건 의식적인 게 어떤 거였는가. 이런 건 이제 분명하는데 고고학계에서 새로운 분야가 생기고 있어요. 신경고고학이라는 분야가. 그 미슨 책에 자주 소개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단순한 재밌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도대체 뭔가를 이해하려면 오히려 마야나 이쪽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갖고 있는 유니크함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덮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네.